집에서 남은 음식을 보관할 때 어떤 반찬통을 쓰시나요?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주방기구는 어떤 걸 쓰시나요? 반찬통이나 주방기구를 잘못 사용하면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암 예방을 위해 주방기구와 일회용품 사용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스테인레스. 새로 구입한 냄비나 텀블러 같은 용기들을 처음 사용할 때 때때로 검은 물질이 묻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물질은 스테인레스 제품에 사용되는 연마제로 표면의 광택을 내기 위해 활용되곤 합니다. 다만 이 연마제의 주성분인 탄화교소는 발암 추정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탄화교소를 EA 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호흡기를 통해 들어갔을 때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마제는 물이나 세제로 간단히 제거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식용유와 베이킹소다를 이용하여 청소해야 합니다. 키친타월이나 행주에 식용유를 묻혀 제품을 닦아주면 식용유가 탄화교소와 같은 소수성 물질이라 연마제가 식용유에 잘 묻어나오게 되어 제거가 쉽습니다. 또한 베이킹소다를 물과 함께 섞어 제품을 문질러주는 방식으로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알칼리 성분인 베이킹소다가 탄화교소를 녹여내어 깔끔하게 세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알루미늄 식기. 알루미늄 식기는 열과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 빠르게 음식을 끓일 수 있고 가벼운 무게와 녹슬지 않는 특성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그러나 토마토나 매실 절임 같은 산성이나 염분이 많은 음식을 담아두면 산성과 염분에 반응하여 알루미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산도가 높은 식초, 토마토 소스 등의 음식물이나 간장, 된장 같은 조미료를 알루미늄 식기에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루미늄 식기를 세척할 때는 알루미늄 코팅이 벗겨질 수 있으니 금속 수세미같이 딱딱하고 날카로운 수세미 대신 부드러운 소재의 제품을 사용하여 청소해야 합니다. 새 알루미늄 용기를 구입한 경우 용기에 물을 넣고 한번 끓여 사용하면 코팅이 강화되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해 색이 변한 알루미늄 제품은 알루미늄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즉시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3. 쿠킹오일. 유럽식품안전청은 성인 한 사람의 건강에 위험을 주지 않는 알루미늄 섭취 가능한 양을 일주일 동안 체중의 1kg당 1m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 방송에서 진행한 알루미늄 실험에서는 아스파라거스를 호일로 감싸 오븐에 넣어 조리한 후 알루미늄 수치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1kg 아스파라거스에서 최대 22.7mg의 알루미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체중 60kg 성인이 일주일간 섭취 가능한 허용치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즉, 쿠킹 호일을 사용해 음식을 감싸 구울 때나 고깃집에서 호일 위에서 고기를 구울 때 알루미늄이 음식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건강에 해롭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노출된 알루미늄은 대부분 신장을 통해 걸러져 치위로 배출되지만 100% 다 배출되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몸에 쌓이게 된 알루미늄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의 원인이 됩니다. 4. 플라스틱 용기. 혹시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넣어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은 플라스틱 용기 표면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용기 표면 분리배출 표시 아래에 있는 HDP, LDP, PS, PP 등의 영문 이니셜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중 사용 가능한 재질은 폴리프로필렌 PP,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 결정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CPT, 내열 폴리스티렌 내열 OPS 이렇게 4가지라고 합니다. 그럼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들이라고 다 써도 될까요? 안 됩니다. 같은 원료 재질이라도 제조 방법, 가공 성형 방법, 첨가제 등에 따라 용기의 내열성과 내구성이 달라지므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를 원료 재질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제품 겉면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비스페놀 A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이 성분에 노출되면 신체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간 신장 등이 망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5. 비닐랩. 그럼 비닐랩은 전자레인지에 안전할까요? 플라스틱 재질 중 하나인 폴리어마 비닐로 만들어진 비닐랩은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해주는 가소제로 이 성분이 들어있는 비닐이 열에 노출되면 프탈레이트가 방출되어 음식에 섞여 들어갑니다. 이를 섭취하게 되면 암, 생식기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랩은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지 않는 폴에틸렌으로 대체되는 추세이지만 프탈레이트가 들어간 폴리어마 비닐 랩은 접착력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아직도 일부 가정용이나 업소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폴리어마 비닐 재질로 만들어진 랩은 섭씨 100도 이상 가열하거나 고온의 음식에 닿으면 안 되며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랩에 들어간 성분은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지방 함량이 많은 기름진 음식이나 알코올 함량이 높은 식품을 랩에 직접적으로 닿게 하여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름진 음식이나 알코올이 많은 식품을 비닐랩으로 감싸 보관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6. 코팅 프라이팬. 코팅 프라이팬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PFOA라는 성분은 발암 가능성이 높아 음식을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코팅에 손상된 프라이팬을 사용할 경우 PFOA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PFOA는 체내에 들어온 후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려서 제거되며 이 기간 동안 간, 신장, 혈액 등에 쌓여 독성을 발휘합니다. 이에 따라 내구성이 좋고 발암물질 걱정이 없는 스테인리스 제품 사용이 좋고 코팅 프라이팬에 선택할 때는 PFOA가 없는 PFOA 프리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에 발표한 코팅 프라이팬을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코팅 프라이팬을 처음 구매한 후 물과 식초를 1:1 비율로 넣고 10분 동안 끓인 다음 세척하고 달군 팬에 식용유를 얇게 발라 3에서 4회 기름 코팅을 반복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을 프라이팬에 오래 두면 코팅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조리 후 바로 다른 용기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즉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